앞 시간에 성인들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성인들은 혹시 여러분 뭐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 아시죠? 책 읽고 같이 뭐 내용 나누고 하는 거. 성인 되면 가족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가족들끼리 책 한 권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저희 그 집에는 제가 이제 책과 관련돼 있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책 추천을 이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책 추천을 해주고 그 책을 건네주고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저랑 같이 그 책에 그 나와 있는 내용과 이제 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요. 거기서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데 아빠는 그 저자의 말의 이런 부분은 긍정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는 좀 반대한다.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한다.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는 아빠는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아이도 아이의 생각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긍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저랑 이제 정반대의 그런 의견을 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어, 어, 50대인 저의 어떤 그 생각과 20대의 아이, 뭐 10대의 아이의 그런 어떤 그 세대별의 차이 이런 것들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성인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그 매개체가 있어서 그 매개체를 가지고 서로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정 표현과 놀이로 마음 나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정 표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 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 향상, 세 번째는 소통 능력, 네 번째는 관계 개선입니다. 먼저 정서 안정은요, 감정 표현을 이제 잘하는 그런 사람은요,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부분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정서적 안정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루 30분을 통해서 감정 표현 놀이를 하면은요. 아이들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이 감정 표현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고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들을 표현을 하면서 정서적인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폭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관계했던 타인에게도 충격이지만 본인 스스로도 굉장한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감정을 계속 이렇게 해놨다가 폭발시키니까 자기도 자기 스스로 이제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을 잘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는 경험들을 통해서 아, 내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이해와 수용의 증진이 있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 표현을 잘하는 친구들이 자아 형성이 굉장히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의 능력,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잘 전달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달이 잘 되고, 두 번째, 이 감정이 잘 전달된다는 것은 타인의 감정 이해 능력도 향상된다는 것,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통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죠. 우리 하루 30분 같은 경우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생기게 될 때 그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게 되고 친밀감과 유대감들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정 표현 놀이를 하루 30분 동안 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아이하고 이제 부모하고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의 스트레스가 이제 완화가 돼요. 이 감정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와 아이 간의 공감이 강화가 됩니다. 아이는요, 이 감정 표현 놀이를 통해서 놀이를 통한 감정 해소가요, 내적 긴장을 풀어주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 이 감정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거를 표현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상태인데 이 표현이 잘 되고 그리고 내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하게 되면 이 내적 긴장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 과정에서 억압된 감정이 건강하게 배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어머니들,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무슨 병인 줄 아세요? 화병. 예, 엄청 크게 말씀하시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자꾸 화가 나서?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뭐 어른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여성분들이, 여자분들이 그 일어나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쌓아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를 많이 내서 화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데 자꾸 쌓아두니까 화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감정을 억압하게 되면 그게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 카드나 역할놀이로 다양한 감정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 표현을 그냥 야, 네 감정이 어땠어? 너 그래서 어떤 느낌을 드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놀이 형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와 긍정적 정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와 아이 간의 공감이 이제 강화가 돼요.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놀이 중 아이의 감정 상태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런 상태일 때 기뻐하는구나. 우리 아이는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 우리 아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감정적인 상태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감정이요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요, 친구들하고 같이 왁자지껄 막 이렇게 있는 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는 한 서너 명, 두세 명 만나서 깊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 내가 좋으니까 이 사람도 좋다, 내가 좋으니까 우리 아이도 좋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 표현들 놀이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아이의 감정에 반응하면 공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는 그럴 때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모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우리가 이 하루 30분을 보내면서 아이의 이야기만 들으면요, 그것도 꽝이에요. 제가 이 주제가 뭐예요? 소통이잖아요. 소통은 뭐라고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거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뭐라고요? 아이도 엄마랑 아빠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도록 우리 엄마하고 아빠의 감정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는 이런 상황이면은 기뻐. 아빠는 이런 상황일 때는 짜증이 나. 아빠는 이런 상황일 때 무서워. 왜 무서운데? 나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빠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아빠가 어릴 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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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아빠는 그렇구나라고 아이가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야 쌍방통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아빠는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이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기의 감정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어 신뢰관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감정카드 놀이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카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감정 카드거든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시죠? 감정 카드 있어요. 그래서 아쉽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감정이라고요? 아쉽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쉬운 건 어떤 건가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 만족하다. 만족하다는 뭐지? 가구대 뒤에 보니까 충분하고 넉넉해서 마음에 흡족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감정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카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뭐죠? 짜증난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걸 뽑았어요. 그러면은 언제 짜증이 나세요? 아이가 뜻대로 안 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 언제 짜증 나? 뜻대로 안 될 때, 아이가 뜻대로 안 될 때 짜증이 나요. 그러면 그런 짜증이 날 때 어떻게 하세요? 잔소리 하게 되죠. 잔소리를 이제 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엄마가 짜증 날 때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엄마는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구나. 근데 엄마가 잔소리하면 나도 짜증 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아, 그렇구나. 너도 짜증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그러면 짜증이 안 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스스로 잘해야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스스로 잘 해야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얘기를 할 때 이 기분에 대해서 내 기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 기분이 누구에 의해서 내 기분이 결정이 돼요,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되잖아요. 내 기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것들이 나를 기분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나도 짜증이 언제 나요? 지금 얘기했을 때? 아니, 엄마가 잔소리할 때 나도 짜증 난다고. 네. 나도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질문하거나 감정이나 이런 거 표현을 할 때에도 우리가 좀 잘 살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감정이 표현되는 것보다 내 감정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이렇게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쫙 펼치고 지금 네 기분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 찝어봐 라고 해서 뽑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왜 이런 기분이야?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어떨 때 이런 기분이 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좋은 점이 뭔 줄 아세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부부쌤이라도 하는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아이는 어떤 기분이 들어요?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 감정놀이를 통해서 그 상황이 처하면 우리 아이는 짜증이 나. 난 알아. 왜? 감정놀이를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짜증이 났어. 그러면 내가 짜증이 덜 나. 왠 줄 아세요? 아니까.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대부분 그런 상황이면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내 배우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배우자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어떨 때는 안쓰러운 것, 어떨 때는 내가 같이 공감을 이제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납득이 안 됐는데 그걸 알고 그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내가 대처하는 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유대감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어떤 상황일 때 내 감정이 일어나는지 잘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놀이가 있고요. 그리고 감정 표현하는 그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했어요. 이 카드를 구입을 해도 되고요. 감정 카드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뒤지면은요, 쫙 감정 카드, 감정 놀이 이렇게 되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거를 팔아요. 빈 거, 빈 종이. 그거를 사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미안하다라고 하고, 야, 미안하다는 무슨 말일까? 남에게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워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그러면 그 아이가 뭐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뒷부분에다. 그래서 감정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우리 가족만의 감정 카드. 그래서 카드를 만드는 거를 놀이를 이제 하는 거죠. 그걸로. 그렇게 해서 이 감정 카드를 만드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의 정의 말하기.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안하다는 어떤 거야? 라고 해서 아이가 말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국어 사전에는 뭐라고 할까? 라고 해서 뭐 인터넷 들어가서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라고 하면서 아이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언제 그런 기분이 들어? 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어머니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하다라고 하면 언제 행복해? 뭐 대부분 하면은 뭐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들었을 때, 우리 아이가 뭐 100점 맞았을 때, 우리 아이가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뭐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언제 행복을 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감정 맞추기. 그래서 어떤 상황을 딱 이야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럴 때 이 주인공은 어떤 감정이 들까? 어떤 기분이 들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는 그럴 때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아빠는 이런 기분이 드는데, 엄마는 이런 기분이 드는데 라고 하면서 그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아이의 감정을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 부모님의 감정을 우리의 아이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감정 표현 놀이를 할 때 우리 아이가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내 감정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감정이 일어나게 된 이유, 그 이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의 상태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감정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줘야 돼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요, 요즘에 여러분 TV 보시면은요, 뭐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보시죠. 안 보세요? 텔레비전? 그냥 오로지 릴스와 유튜브와 이런 것만 보세요? TV 보시면 되게 많아요. 이혼 관련돼 있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 뭐 그래서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 문제가 되는 가족 간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네. 모르세요? 네. 오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올바르게 표현이 되지 않은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여러분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자녀들 관련된 거 그 관찰 그 카메라, 그다음에 뭐 서로 부부 이야기했을 때 관찰 카메라, 그다음에 인터뷰 했을 때 상대방이 주로 많이 했던 그 대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아이가 저런 상황인지 몰랐어요. 우리 애가 왜 얘기를 안 했지?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죠. 아내가 저런 생각을 하고 아내가 저런 상황인지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족으로 같이 묶여져 있는데 부모와 자녀 혹은 부부 간의 감정적인 상태나 상황들이 서로 표현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냥 1차적으로 아, 나 기분 나빠 하고 딱 끝나버리면 서로 기분이 나쁘거든요. 짜증나! 그러면 서로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놀이를 표현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행복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표현을 하면서 왜 내가 그런 상황일 때 기분이 나쁜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 이유까지 여러분이 듣게 되면, 함께 나누게 되면 훨씬 더 공감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은근히요, 이 감정적으로 좀 상처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눈치가 점점점점 애들이 눈치가 이게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기의 속 얘기들을 감정들을 잘 표현을 못해요. 근데 그걸 자꾸 표현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감정의 이유까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이유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행복한다던가 즐겁다라던가 막 이런 그런 그 상황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 엄마 아빠가 뭐 기분 나쁘거나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감정표의 자기 감정 표시하기. 여러분 이거는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되면은요. 감정 이 표현을 애들이 배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칠판이 있잖아요. 칠판이 있어서 여기다가 쭉 쓰는 거예요. 뭐 김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나 누구누구, 다 누구누구, 하 누구누구 쭉 이름 쓰고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을 세네 가지, 네 가지 정도 있어요. 기분 좋다, 나쁘다, 우울하다, 뭐하다 돼요. 그러면은 학교에 등교를 해요. 그리고 등교 와서 내 이름 거기 네 칸에서 지금 내 오늘 상태를 여기다 이렇게 탁 붙여놓고 가서 앉아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해요. 저희가 저희 이제 아이들 조금 이제 어렸을 때 그 감정판이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좌석 돼 있어서 여러분 현관이 철이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그 문에 이렇게 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쭉 있어요. 뭐 행복하다, 짜증난다, 뭐 외롭다, 뭐 우울하다 쭉쭉쭉쭉 있어요. 그리고 그 자석 이 동그란 거 있죠. 그거를 엄마, 아빠, 그다음에 뭐 제 큰아이, 작은아이 이렇게 써서 이제 가기 전에 오늘 거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렇게 가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어땠는지, 오늘 하루 어땠는지 그런 상황들을 감정 몰입한 놀이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되는데 왜 오늘은 우울했어? 사실은 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라고 하면서 자기 상황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부모가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부모가 돼서 피곤해. 엄마랑 아빠 이렇게 됐을 때 아빠가 돼서 피곤해. 아빠는 오늘 왜 피곤했어요? 아, 오늘 뭐 회사에서 일이 뭐 돼 있었는데 일이 많고 뭐 그래서 피곤해. 뭐 짜증이 난다라고 하면 오늘 뭐 아빠 상사가 있는데 상사가 아빠한테 좀 그렇게 돼서 짜증 났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같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요.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또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이 중에 감정 빙고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죠? 여러분 감정 카드 여기서 쫙 펼쳐놓고 빙고 게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학년이면 3개 33 그렇게 해서 쭉 펼쳐놓고 빙고 뭐 몇 개 한 사람이 먼저 뭐 1등이다라고 해서 용돈을 걸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녁 먹는 건데 아이한테는 메뉴는 이긴 사람이 하는 거야. 내가 이기면 이 메뉴, 네가 이기면 너 먹고 싶은 거 시키는 거 해서 빙고 게임을 하는 거죠. 좀 고학년이 되면은 5 곱하기 5 해가지고 빙고 게임을 하는 거 그렇게도 되고 비슷한 감정들 모아보기라고 해서 이거를 쫙 펼치고 감정이 비슷한 것들을 모아보는 거예요. 그룹별로. 그런 놀이들도 할 수 있어서 비슷한 감정들이 어떻게 있는지 함께 하는 거고 지금 느끼는 감정 표현하기. 이거는요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뭐 어디를 놀러 갔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처해졌을 때 지금 네 기분은 어떻니?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쉽게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얼굴로 감정 표현하기는요 이 카드를 이렇게 딱 펼쳐놓고 제가 이제 뭐 와가지고 이거 제가 뽑았어요. 그럼 이거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미안해. 이렇게 해서 맞히는 거. 정답. 그리고 이제 가고. 그래서 와서 한 사람이 또 와서 착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게임하듯이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 표현을 하게 되면은요, 아이의 뭐 기분이나 감정, 그 다음에 이게 학교 생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 다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부모님의 마음, 감정을 표현하면서 아이가 공감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아이가 느끼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놀이를 통한 소통. 지금까지는 이제 감정 표현이었고요. 놀이가 아이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놀이는요, 아이의 자연스러운 언어이자 표현의 방식이고요. 놀이를 통해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규칙을 배우고 사회성이나 협동심이 길러지고요.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부모가 놀이에 참여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요.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아이 관점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부모의 존재감과 지지를 아이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대화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하루 30분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잘 그리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놀이 부분입니다. 이 놀이는 아이하고 30분 동안 놀이를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아이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16명 놀이 이제 활동 제한들이 있어요. 뭐 같이 뭐 아이랑 노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는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소통 이야기할 때 어제도 얘기했고 어제래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리고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놀이의 주체가 부모님이 되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흥미가 잃게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놀이를 할 때에도 야, 오늘은 하루 30분 하는데 우리 놀이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놀이를 할까? 라고 해서 그 선택권을 누가 쥐게 하라고요? 아이가 쥐게 해서 아이가 주인공이 되고 부모님은 참여자로. 그래서 아이가 주인공이 되고 아이가 주체가 되고 아이가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이게 길게 됩니다. 내가 아이들을 이제 노는 거죠. 누구누구야 놀자라고 해서 내가 모으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오래 갑니다. 자, 먼저 영아기에는요. 감각적 자극놀이나 뭐 깍꿍놀이나 손위 같은 그런 놀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자극을 많이 주는 그런 놀이들이 좋아요. 그래서 소리도 다양한 소리 들려주고 그다음에 얼굴 표정이나 이런 표정들도 웃고 뭐 울고 뭐 다양한 표정들을 보여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감각놀이에서 아이의 몸을 자극해 주는 거, 뭐 팔다리 주무르는 거, 그다음에 몸 이렇게 만져주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하고 손 위를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서 아이들이 깨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킨십도 계속해서 많이 만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기 때는요, 미취학, 뭐 역할놀이, 그 다음에 그림책 읽기, 블럭 쌓기 등 뭐 이런 놀이들이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역할놀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옛날에 엄마 아빠 놀이 많이 하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붉은 벽돌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라고 얘기하고 뭐 했죠. 네. 그런 거를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역할놀이. 그 다음에 동화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역할놀이 너는 뭐 나는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역할놀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림책 아까 읽었던 것처럼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블럭을 쌓는다든지 이런 놀이들을 하는 것 그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등 저학년은요 뭔가 이제 머리를 쓰는 그런 이제 단계에 왔잖아요. 그래서 보드 게임이나 만들기 활동이나 아니면 직접 부딪히고 하는 것들이 좋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초등이 이제 저학년 때도 마찬가지지만 미취학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남자 아이들은요 아빠의 역할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등 고학년 되면 아이들이 이제 힘이 세지거든요. 엄마가 감당하기가 이제 힘들어져요. 이게 점점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산하지 못하고 엄마가 남자아이를 케어를 못하면 엄마가 주로 어떻게 해요? 자제를 시켜요.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애들이 자꾸 불만이 생기게 되고 밖에 나가서 뭐예요? 사고를 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아빠가 아들과 신체적인 역할이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끔 그런 놀이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엄마의 양육 방법을 아빠의 양육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게 되면 아빠가 양육에 참여를 안 하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떠나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빠가 양육하는 법을 이 엄마가 인정해주고 아빠가 아이를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초등 고학년 협동 프로젝트, 취미 공유, 대화형 게임. 여러분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 보면은 얼마나 이게 거만스러운지 모릅니다. 다 이렇게 되네요. 형님 있냐, 언니 있냐, 막 이래요. 그랬던 애들이 이제 중학교 교복 입고 가면 애들이 막 쭈그러지죠. 어쨌든 이제 어떤 단체든 이 꼭대기에 있으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시시해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막 선생님들한테도 자꾸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막 이렇게 건들건들 거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대화형 게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취미 공유, 같이 취미를 공유하는 건, 이건 뭐 다른 사람들 부부나 아니면 뭐 친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취미가 공유되면 더 끈끈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하고 취미 공유하고 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뭐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지만 아빠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들도 그렇지만 청소년기 되고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여자 아이들하고 아빠들하고 사이가 이게 그냥 뭐 한 것도 아닌데 은근히 이제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없어져서 그래요.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은 아빠하고 그래도 남자라는 성 때문에 공유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여자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빠들이 혹시 자녀가 뭐 딸이다. 근데 이 아이가 곧 초등 고학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살피고요. 그거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공부해서 뭐 딸아이가 연예인을 좋아한다, 뭐 아이돌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이돌 공부도 좀 하시고 아이돌 춤도 좀 이렇게 엉성하더라도 이렇게 하시고 그럼 또 딸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공감하고 놀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함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기는 뭐 함께 요리하기, 그 다음에 영화 감상하고 대화하기, 뭐 여행하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놀이 부분은요 인터넷에 쳐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네스코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뭐 100대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그 100개의 놀이가 있어요. 그 리스트를 쭉 한 다음에 버킷리스트처럼 그거를 쭉 해놓고 지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1번부터 100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100번을 차례대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클리어하는 거죠. 그리고 그 100개를 다 했을 때는 뭔가 상을 주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뭔가를 사준다던가 아니면 같이 어디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맛있는 걸 뭘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해 나가면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놀이는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제 나이 또래 보게 되면 뭐 없었잖아요. 그렇죠? 애들 모여서 놀이하는 게 뭐예요? 막 놀이를 만들어요. 자기네들끼리 막 만들어서 규칙도 정하고 그러면서 함께 놀잖아요. 안 그랬어요? 어떤 놀이 있으면 거기서 그 지역에 맞게끔 또 막 변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막 놀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 가족들끼리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규칙도 세우고 그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는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하고요 오늘 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통, 자녀와 마음 나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경청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에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 아이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 눈 맞춤과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하는 것.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을 공감하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이해해라고 이야기하는 것, 비언어적인 표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얼굴 표정이라든가 뭐 스킨십이라든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내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루 30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의도적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좀 그 대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시간을 활용하는 것들 좋습니다. 하루 30분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할 시간도 없어. 너무너무 바빠서 우리가 그 식구가 함께 모여서 밥 먹는 시간도 힘들어. 그럴 때는 식사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잔소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하게 되면 애들이 이제 밥 먹는 것도 싫죠. 잔소리 타임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취침점 대화 습관화, 이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베갯머리 이제 교육이라고, 애들이 잠들기 전에 제가 창세기부터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줬어요. 그래서 천지창조,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 뭐처럼 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동화 구연하듯이 불 다 끄고, 그래서 누워서 제가 이제 얘기를 이제 해줬죠.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전해줬어요. 그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좀 많이 됐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또 책으로도 또 엮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라고 해서 잠들기 전에 아빠가 한번 쭉 읽어주는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좀 어렵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아빠의 생각을 전해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할 때 아빠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만큼 이 자녀들하고 소통함에 있어서 엄마들은 그래도 잘 하고 계시는데 아빠들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아빠 얘기를 하는데, 이 잠들기 전에 엄마가 해주는 것도 좋지만 아빠가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관성,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는데 부모님들이 약속을 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자녀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되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지 말고 뭐라고요?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언제 다시 지킬지 다시 아이한테 설명을 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속을 자꾸 지키지 않으면 아이가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져요. 아이가 신뢰가 깨지면은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는 믿지 않는 거예요. 뭐 저렇게 얘기해도 뭐 아빠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약속은 진짜 여러분 쉽게 하면 안 되고, 약속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 아셨죠? 우리 아이는 뭐라고요? 우리 회사 존폐를 결정짓는 바이어잖아요. 약속을 자꾸 어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으로 이 약속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해야 돼. 그냥 쉽게 애들이랑 약속을 하면 안 돼요.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기분이다 약속을 했는데 야 오늘 다 해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안 돼, 약속을 했는데도 안 돼. 왜?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거든. 오늘 안 돼 막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약속보다는 뭐예요? 엄마 아빠의 기분 이거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치만 살피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적인 태도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아이들이 규칙이나 그 다음에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소통이 안 돼요.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적인 관심 표현. 이거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게 들으면은 여러분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어때요? 야, 엄마가 아빠가 정말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이거를 하면 좋대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되고 뭐 이렇게 잘 안 돼. 근데 좀 시간이 좀 들었는데 교회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돼서 또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들었어. 근데 가서 야, 엄마가 아빠가 좋은 세미나가 들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또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휴, 아예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엄마 아빠가 와서 야, 내가 뭐 이렇게 했다가 하면은 아휴, 또 어디서 또 그렇게 이제 된다는. 그러면 뭐요? 아유, 저러다 또 말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들이 단기가 아니라 꾸준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계속해서 아이들과 관계를 하게 되면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뭐냐?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구축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다른 타인이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갈등을 해소하는 그 해결 방법이 짧고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로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깊어지는 그런 갈등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갈등의 그 골이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이 관계 형성을 이루어갈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강화되고 평생 지속되는 건강한 가족관계의 토대를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계속 해줘야 된다. 애들이 조금 컸다고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기 사춘기 때 안 하면 끊어진다고요. 아이들이 그 형성이 잘 될 때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인이 돼서도 이 줄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지속돼야 돼요. 그래야 평생 지속되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일어나서 정서적으로 굉장한 발달을 이루게 되고요. 자아의 존중감과 자기의 효능감이 향상이 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이 증가됩니다. 이거는 감정 그 표현이라든가 놀이로 에너지 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상이 됩니다. 건강한 사회성 발달과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고요. 부모님하고 의사소통이 잘 된 아이들이요. 사회성이 또 강해요. 그리고 나가서 타인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관계적인 그런 측면들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혹은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밖에 나가 사회생활할 때에도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의응답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의 소통은 단순한 대화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다. 제가 얘기했죠. 엉성해도 되고 좀 못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루 30분을 통해서 아이와 마음 나누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루 30분의 의미 있는 대화가 평생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슨 하루 30분이 큰 의미가 되겠어? 라고 하지만 이 하루 30분이 꾸준히 모이게 되면 튼튼한 그런 관계 형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독서나 일기동화, 감정 표현, 놀이 이런 어떤
소통의 그 효과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보다 좀 쉽게 아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령에 맞는 소통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그 놀이라든가 아니면 감정 표현이나 아니면 대화 나누는 거나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겠죠. 아이에 맞게. 그리고 부모의 작은 노력이 아이의 평생 행복의 기반이 된다라는 거. 부모가 아이의 행복의 기반이 된다라는 거. 부모의 눈치를 보고 부모의 상황을 아이들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존재하는 거, 생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부모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감정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자기의 생명이나 이런 존재감들이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보다 더 많은 것들을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성인이 되었을 때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독립체로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는 소통의 첫걸음, 이게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충분히 아이하고 설명을 해서 함께 하시면 좋은 그런 하루 30분 자녀와 마음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질문할 거나 그런 부분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주하고 또 이번 주까지 소통 자녀와 마음 나누기 관련돼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